안녕하세요.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돈이 되는 핵심 인사이트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 맥락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복잡한 거시경제나 시장의 흐름, 저희와 함께 커피 한잔 하시면서 편안하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단순히 내일 어떤 주식이 오르고 내릴지를 맞히는 그런 단편적인 예측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최근 요동치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대선 이슈, 그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주식시장 속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또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완벽하게 정리한 투자 전략 자료입니다. 현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지정학적 노이즈를 걷어내고 거대한 자본이 실제로 어디를 향해 이동하고 있는지 그 길목을 분석하는 것이 오늘 저희 핵심 미션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길목을 분석한다. 아주 와닿는 표현이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대화를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공포 이면에 숨겨진 어떤 구조적인 기회를 발견하는 안목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오늘 다룰 내용이 거시적인 지정학적 위기부터 개별 섹터의 세밀한 움직임까지 아주 폭넓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방대한 데이터를 취합하고 맥락을 짚어내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점을 살짝 강조하고 싶은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치밀하게 분석된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께 정중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한 만큼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란이 공습을 중단하고 주변국에 유감을 표명했다는 속보가 있었잖아요. 이게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트리거가 되었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하고 또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서 증시로 자금이 회귀할 거라는 시각인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휴전이라는 표면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을 보셔야 하거든요.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본 자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리더십이 보여준 이 신속한 공습 작전을 매우 흥미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감정적인 보복이나 우발적 충돌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다분히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꽉 막혀있던 중동의 지정학적 교착 상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으로 분석한 거죠. 즉 시계 태엽을 강제로 그리고 아주 빠르게 돌려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버렸다는 겁니다. 와, 시계 태엽을 빠르게 돌렸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하려는 어떤 전략적 판단이었다. 이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 뉴스를 보면 중동에서 또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유가가 폭등할 거다 하면서 공포감이 조성되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 주식 다 팔아야 하나 겁부터 나거든요. 하지만 이 자료는 오히려 그 충돌이 불확실성의 조기 종료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본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하지만 우리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하실 수 있단 말이죠. 중동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고리니까요. 과연 시장이 이 위기를 정말로 부작용 없이 넘길 수 있을까요? 그 불안감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자료의 원작자는 과거의 역사적 패턴,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의 시장 반응을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로 제시하고 있어요. 아, 당시에도 처음은 엄청난 충격이 있었죠? 네, 전쟁 초기에는 전 세계 증시가 엄청난 공포에 질려서 패닉셀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생각해보면 나중에는 새로운 악재가 나와도 시장이 예전처럼 막 폭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지정학적 위기에 대해 일종의 내성을 갖게 된 거죠. 원작자는 대중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역설적으로 이런 전쟁 리스크가 훌륭한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성 자체를 제일 싫어하니까요. 오히려 사건이 크게 터지고 나면 악재가 선반영되었구나 하고 반등을 모색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죠. 맞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애겨내고 시장에 남기로 결심했을 때 과연 무엇을 봐야 하는가가 이제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골드만삭스의 한국 증시 전망이 등장하는 거군요. 자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한국 증시가 현재의 조정을 거친 후에 결국 신고점을 경신할 거라고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굉장히 고무적인 리포트였죠. 특히 원자재가 턱없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특유의 근성과 기술력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한국의 어떤 기업 환경을 높이 평가하고 있던데요. 적인 근거는 바로 한국 기업들의 EPS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아, EPS. 우리 배우는 사람 입장에 있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죠. EPS라고 하면 주당 순이익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영어로는 earnings per share라고 하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기업이 발행한 주식 1주당 도대체 얼마의 순이익을 창출했느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고금리나 고환율, 방금 말씀하신 중동발 리스크 같은 외부의 아주 거센 파도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의 체력 자체가 구조적으로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탈, 즉 기초 체력이 견고해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거죠. 외부 노이즈가 아무리 심하게 흔들어도 결국 주가는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결국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로 돌아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EPS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것은 지금의 주가 하락 조정을 펀더멘탈의 훼손으로 볼 게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한 박앤세일, 즉 할인 구간으로 봐야 한다는 강력한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탄탄한 기초 체력을 주도하는 구체적인 섹터는 과연 어디일까요? 자료에서는 조선과 반도체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어떤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면서 특히 방산주의 폭발적인 성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요즘 정말 시장에 뜨거운 감자죠? 네, 최근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확실히 체감이 되더라고요. 과거 시장을 주도하던 러시아제나 중국제 무기 체계들이 실전에서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보이며 신뢰를 잃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유럽이나 중동 등지에서 연일 대규모 수주 잭팟을 터뜨리고 있죠. 지금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 구조적인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과거 5, 60년 전만 해도 총 한 자로 제대로 못 만들던 한국이었는데 이제는 가성비에 납기 준수 능력, 그리고 실전에서의 신뢰성까지 입증하면서 글로벌 탑티어로 도약하고 있는 거네요. 정말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래서 원작자는 방산주가 단기적인 이슈로 조정을 받아서 주가가 빠진다면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확대해야 할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아주 과감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 실적이라는 아주 든든한 하방 지지선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군요. 든든한 실적이 받쳐주는 방산주, 이거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분석입니다. 자, 이제 이 자료의 핵심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자본의 흐름을 쫓아갈 차례네요. 맞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을 읽었다면 이제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길목을 선점해야 할 텐데요. 자료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를 넘어서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액티브 ETF와 제약바이오 섹터의 4월 모멘텀을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읽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증시의 판도가 바뀔 때는 새로운 자금을 블랙홀처럼 끌어들이는 금융상품이 등장하기 마련이거든요. 아, 그 이번 사이클의 주인공이 바로 액티브 ETF라는 거군요. 여기서 개념을 한 번 더 깔끔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일반적으로 ETF라고 하면 코스피 200이나 나스닥 100처럼 시장의 평균 지수를 얌전하게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그게 가장 대중적인 형태죠. 그런데 액티브 ETF는 그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만큼만 안전하게 따라가겠다는 약간 방어적인 성격이라면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 전면에 나서는 아주 공격적인 상품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직접 칼을 빼드는 거군요. 그렇죠. 벤치마크 지수를 이기기 위해서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유망 종목을 발굴하고 사고팔고 비중을 조절하면서 초과 수익, 즉 알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액티브 ETF가 코스닥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정부의 밸류업 정책 등과 맞물리면서 삼성자산운용이나 타임폴리오 같은 시장의 명가들이 대규모 자금을 들고 참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거대한 기관 자금이 코스닥의 액티브 ETF로 몰려든다는 거군요.
그런데 전문가님,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만큼 일반 ETF보다 수수료가 높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운용 보수가 좀 더 비싼 편이죠. 그렇다면 그 높은 수수료를 정당화할 만큼 확실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타겟 섹터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이 막대한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원작자의 명쾌한 해답이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바이오요?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건 반도체 쪽 아닌가요? 논리를 들어보시면 아주 합리적입니다.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를 상상해 보세요.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효성중공업 같은 대형주들은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꽤 큽니다. 아, 이미 비싸져서 거기서 초과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군요. 반면에 제약 바이오 섹터는 오랜 기간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차트상 철저하게 바닥권에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며 초과 수익을 당장 내야 하는 매니저들에게는 가격 매력도가 높고 턴어라운드 잠재력이 큰 바닥권의 바이오 도식들이 가장 매력적인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미 너무 비싸진 대형주를 헐떡이며 쫓아가기보다는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섹터에서 큰 수익을 노린다는 기관의 심리를 아주 정확히 꿰뚫었네요. 게다가 시기적인 모멘텀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네, 4월과 5월 일정이 아주 꽉 차 있죠. 자료를 보면 당장 4월에 굵직한 글로벌 제약 바이오 학회들이 예정되어 있고 5월에는 기업들의 주요 임상 결과 발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펩트론이라는 기업의 DDS 물질 전달 기술 평가에 엄청난 기대감이 쏠릴 거라는 분석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DDS 기술, 이게 정확히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전문 용어 해설 깔끔하게 부탁드립니다. DDS는 Drug Delivery System, 즉 약물 전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기존의 약물 투여 방식이 약효를 온몸에 무차별적으로 퍼뜨려서 부작용을 유발하는 융단 폭격 방식이었다면 아, 정상세포까지 다 공격받는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반면 DDS는 치료가 필요한 정확한 타겟 부위에만 약물을 정밀하게 배달하는 마치 유도미사일과 같은 고도의 핵심 기술입니다. 유도미사일이요? 부작용은 확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약물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기존 블록버스터 신약들의 수명과 가치를 획기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어요. 만약 펩트론의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평가받는다면 이건 단순한 파이프라인 하나를 넘어서서 기업의 구조적 가치 자체가 완전히 재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런 강력한 촉매제들이 4월과 5월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네요. 전문가님 설명을 듣고 나니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거시적인 악재 속에서도 펀더멘탈은 견고하고 새로운 거대 자금은 바닥권의 성장 섹터를 향해 이동할 채비를 맞췄다는 거군요. 네, 자본의 이동 경로가 명확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치밀하고 입체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원작자의 시각. 이게 과연 실전에서도 통했을까요? 저희가 과거의 성과 데이터를 함께 검토해 보았습니다. 지난 설날에 배포되었던 자료집의 결과가 매우 인상적이더군요. 맞습니다. 분석의 신뢰도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사례들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GRT라는 종목의 발굴이었습니다. GRT, 그때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당시 시장은 이 기업이 추진하는 로봇 신사업에만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하지만 원작자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GRT가 보유한 자산 가치가 무려 1조 6천억 원에 달했는데 시장에서 평가받는 시가총액은 고작 3천억 원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시가총액이 자산가치 5분의 1도 안 됐다는 건가요? 와, 그렇다면 PBR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였겠네요. 맞습니다. 당시 PBR이 0.3배 수준이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짧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PBR이 1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이 내일 당장 문을 닫고 가진 자산을 모두 처분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로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박앤세일 구간이었군요. 이런 비상식적인 저평가 상태와 턴어라운드 모멘텀을 근거로 바닥에서 매수를 제시했고 실제로 단기간에 50% 이상 주가가 급등하는 성과를 증명해냈습니다.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 만들어낸 결과네요. 또 하나의 사례인 하나솔루션 분석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당시 시장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우세해지면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는 다 끝난다는 1차원적인 공포에 빠져 있었잖아요. 다들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원작자는 트럼프가 원전을 지지하더라도 폭증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태양광 같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혼합해서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남들이 표면적인 뉴스에 휩쓸려서 패닉에 빠져 있을 때 노이즈를 걷어내고 산업의 본질적인 수요와 공급을 꿰뚫어 본 통찰력이 빛을 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 분석대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력한 반등 흐름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이쯤 되니 이 수많은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며 자료를 완성해낸 분의 치열한 노력과 헌신이 정말 깊이 와닿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잃지 않고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밤낮 없이 전 세계 시장의 파도를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시장 분석에만 매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준비한 만큼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호응이 이런 양질의 분석을 지속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았습니다. 네, 드디어 진짜 기회를 말씀드릴 시간이네요. 과거의 성공을 돕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장 우리가 잡아야 할 게 무엇인지 확인해야겠죠. 자료의 마지막 섹션에 담긴 상투 잡을 위험 없이 바닥에서 조용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안전한 대형주 2종목에 대한 힌트를 제가 살짝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단순한 테마주가 전혀 아닙니다. 실적과 모멘텀을 완벽하게 겸비한 기업들이죠.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서 아주 강력한 호재를 품고 있는 원자재 관련 대형주입니다. 펀더멘털이 워낙 탄탄하고 촉매제가 확실하게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30%에서 50%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조를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단기에 30에서 50% 수익이라니 정말 엄청난 기대감이네요. 두 번째 종목 역시 매력적입니다. 시장의 트렌드인 로봇 산업과 깊게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실체 없이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그런 껍데기 주식들과는 결이 다릅니다. 재무적 가치가 아주 확실한 기업이죠. 맞습니다. 이 기업은 조만간 다가올 상법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증여 효과, 그리고 숨겨진 막대한 재무적 가치가 시장 전면에 부각될 수밖에 없는 확고한 대형주입니다. 단기가 아니라 올해 10월, 11월까지 뚝심 있게 들고 가신다면 포트폴리오의 앞자리를 바꿀 만한 엄청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때 가장 먼저 쓸어담고 싶어 할 만한 철저하게 검증된 종목들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매일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내 계좌의 확실한 중심을 잡아줄 이 두 종목의 정확한 이름과 분석 리포트를 확인하고 싶으실 텐데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을 여시고 010-2165-6100으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키워드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번 분석 자료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단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다른 단어 보내면 안 되는 거군요. 네,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단어가 아닌 기회라는 두 글자를 정확하게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주셔야만 시스템을 통해 누락 없이 자료를 차질 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렷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번호는 010-2165-6100입니다. 이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2165-6100에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면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살펴본 이 방대한 심층 분석 자료, 청취자분들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자료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리는 이겁니다. 위기는 소음이고 실적은 본질이다. 위기는 소음이고 실적은 본질이다. 명언이네요. 중동의 불안이나 선거의 불확실성은 결국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그렇듯 다시 안정을 되찾을 것이고 자본은 냉정하게 돈을 버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EPS가 상승하며 펀더멘털을 입증하는 방산이나 반도체, 그리고 액티브 ETF라는 새로운 거대 자금이 유입될 채비를 마친 바닥권의 제약 바이오 섹터가 바로 그 자본의 목적지입니다. 이미 남들이 다 올려놓은 주식을 뒤늦게 쳐다볼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대중이 이미 환호하는 고점이 아니라 우리는 공포에 가려진 안전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를 시작하는 진짜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정확한 요약입니다. 제가 원작자의 자료를 꼼꼼히 읽으면서 정말 제 마음을 울렸던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의 수익이 곧 나의 쓰임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아, 저도 그 문장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에 휩쓸려서 불안해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향한 깊은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냉정하고 치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기회를 포착하는 것만이 이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 대화를 통해 깊이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층 분석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는 위기 속에서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훌륭한 자산들을 과감하게 매수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시적인 충격으로 대중이 패닉에 빠져서 우량 주식을 헐값에 마구 던질 때 우리 청취자님은 그 현상을 내 계좌를 위협하는 위험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평소라면 절대 그 가격에 살 수 없었던 자산을 편입해서 내 포트폴리오의 운명을 바꿀 일생일대의 기회로 바라보십니까? 아, 위험이냐 기회냐? 네, 여러분의 투자 본능과 시선이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이 분석 시간이 끝난 후 조용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깊은 여운이 남는 질문입니다. 대중의 공포라는 위기를 나만의 기회로 바꾸는 통찰력,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단단한 나침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분석하며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과 인사이트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더욱 치밀하고 돈이 되는 꽉 찬 자료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